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서브 음량 스튜디오의 이광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스판 레볼루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밑쪽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라운드 포맷에 이렇게 스피커가 둘러져 있고 위쪽에 탑에 스피커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위쪽에서 소리가 이렇게 구현이 되면서 높이감을 좀 더 리얼하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그래서 그 위아래의 깊이감을 추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서라운드 포맷과의 어떤 차이를 말씀드리면,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채널 기반이 아니라 객체 기반의 오디오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라운드처럼 뭐 7.1.4로 채널을 추출하기보다는 돌비 애트모스 그 마스터 파일로 이렇게 추출을 하고, 그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포맷으로 뭐 7.1.4라든지 아니면 5.1.2, 5.1.4로 이렇게 좀 유동성 있게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태는 뭐 이런 형태가 되고요. 물론 이제 이 서라운드 스피커와 이 탑 스피커의 어떤 규격이 이렇게 이제 조금 그러니까 돌비 애트모스 포맷에서 제공해주는, 돌비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그 스피커 간의 거리하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돌비 애트모스 7.1.4 스팟에서는 7.1.4 포맷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돌비 홈페이지에서 제공해주는 돌비 스피커 간의 거리는 지금 보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일단은 이제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위쪽에 이렇게 스피커가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돌비 애트모스 7.1.4 포맷입니다. 7.1.4 포맷이고,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뭐 5.1.2부터 시작을 해서요 9.1.6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1.2는 5.1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에 0.2 채널이 이제 탑에 두 개의 스피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1.4는 5.1 서라운드에 탑에 이렇게 스피커가 4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포맷은 7.1 서라운드에 탑에 스피커가 4개가 있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운드가 돌비 애트모스 포맷으로 시작이 되면 서라운드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감이 리얼하고 좋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포맷으로 이제 시작이 된 영화 같은 경우는 돌비 애트모스 전용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채널의 모양은, 스피커 레이아웃의 모양은 대략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소리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공간감 위에서도 좀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들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운드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위쪽 소리를 위쪽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위쪽에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도 이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7.1 서라운드입니다. 위에 이제 탑이 없고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위치가 위쪽에 있는데 위쪽의 이미지보다는 이렇게 입체감은 있지만 이쪽에서 사운드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비 애트모스 7.1.4 포맷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쪽에 사운드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이제 위아래의 깊이감을 조금 더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포맷은. 이제 헤드폰으로 이제 들어도 좀 느낌이 위아래의 공간감이 이제 깊이감이 조금 더 느껴지는데 스피커로 이제 듣게 되면 왼쪽 그걸 보시면 패닝하는 값에 따라서 소리 그러니까 레벨이 미터의 레벨이 이제 달라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 4개가 이게 탑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로 올리면 위쪽에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스피커 환경에서 들으면 위에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소리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소리적인 차이는 서라운드와 이제 돌비 애트모스의 차이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고, 돌비 애트모스는 이제 채널 베이스의 이제 그런 이제 사운드라기보다 객체 기반의 사운드라고 하고요. 채널 베이스와 객체 기반의 차이는 객체 기반으로 이제 사운드를 작업을 하게 되면 채널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바뀌는 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사운드가 그 채널에 맞게 소리가 구현이 됩니다. 이런 이제 5.1, 7.1 이런 이제 서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 채널에 맞춰진 포맷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 맞춰서 사운드를 멀티 채널로 멀티로 이제 추출을 해야지 되는데 이런 이제 7.1.4 이제 돌비 애트모스 포맷부터는 7.1.4 채널로 그러니까 사운드를 추출을 하지를 않고 그 돌비 애트모스 그 마스터 파일로 이렇게 결과물을 바운싱을 하게 됩니다. 그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 파일에는 그 메타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객체 기반 오디오라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객체 기반 오디오는 이제 가상의 이제 스피커가 없는 공간에 사운드를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채널에 딱 이렇게 국한되어서 이거는 7.1.4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7.1.4 스피커에서만 재생을 할 수 있어가 아니고 7.1.4로 제작을 했지만 5.1.2, 5.1.4, 7.1.2 그리고 9.1.6까지 그 채널 포맷에 맞게끔 사운드를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제 채널 베이스의 어떤 포맷하고의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체라는 것은 이제 이 오디오 하나하나에 이제 이 오디오 소스를 이제 객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오디오 소스가 가상의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하면 이 스피커의 위치에 맞게끔 소리가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바뀌어도 그 채널에 맞게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스팟 레볼루션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바이노럴로 듣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채널을 바꿔가면서 한 번에 이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객체 기반이기 때문에 그 채널 포맷에 맞게 이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한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5.1, 7.1은 채널 베이스에 트랙을 채널별로 추출을 해야 되는 채널 베이스의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7.1.4는 트랙을 채널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컨텐츠에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구분은 하는데 최종 포맷을 돌비 마스터 파일이라고 해서 ADM-BWF 파일이라는 사운드 위치 기반의 그 메타데이터가 포함이 된 그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 파일을 최종 이게 아웃풋으로 이제 추출하게 되고 그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돌비 애트모스 포맷에 맞게끔 디코딩을 해서 이제 그 각 플랫폼에 뭐 OTT 플랫폼들에 맞게끔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제공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돌비 애트모스 리시버가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 장치에서 그 돌비 애트모스 리시버가 허용하는 돌비 애트모스 포맷에 맞게끔 사운드를 구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7.1.4 채널이라고 해서 꼭 돌비 애트모스라는 건 아닌데요. 네. 돌비 애트모스의 포맷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포맷 중에서 7.1.4 채널이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단순한 7.1.4 채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돌비 애트모스 7.1.4 채널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작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고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라고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에서 사운드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의 사용법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로 이제
이렇게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아웃풋을 이제 어떤 식으로 7.1.4 채널이나 어떤 식으로 이제 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텐츠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게 작업된 소스를 바운싱을 해야 되고, 그 바운싱 하는 걸 이제 마지막에 그 이상 없이 잘 해야지만 컨텐츠에 무리 없이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샘플 소스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비 애트모스 7.1.4 채널을 일단은 보여주기 위해서는 돌비 렌더러를 좀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똑같은 아까 스판 레볼루션에서 이제 사용했던 똑같은 소스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플러그인이 이제 돌비 애트모스 뮤직 패너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만들 때 사용하는 패너고요. 지금 이제 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이는 지금 프로그램이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입니다. 지금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제 헤드폰 올리 모드를 했고요. 실제 스피커에서 이제 사운드가 나올 때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채널이 7.1.4 채널이 이렇게 이제 이 미터에 나오는 레벨을 보시면 실제 스피커에서 이제 나오는 레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RC 쪽에서 이제 소리가 나는 소리만 헤드폰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앞쪽에 이미지가 사운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오지 않으면 지금 소리는 헤드폰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헤드폰 올리 모드로 이제 설정을 하고 바이노럴로 헤드폰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피커에서 이제 재생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지 여기 보이는 미터의 이제 레벨을 보면서 좀 확인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헤드폰 올리 모드를 하지 않고 지금 사운드를 구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헤드폰 올리 모드로 하게 되면 헤드폰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운드가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스테레오 모드를 뮤직 패널을 이용해서 오토메이션을 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 했는데 돌비 애트모스 뮤직 패널의 스텝 시퀀서 기능을 이용을 했습니다. 실제 돌비 애트모스 뮤직을 작업할 때 사용하는 패널이고요. 이런 식의 소스들의 움직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이 된 소스를 추출을 하고 싶을 때 프로툴에서 이 정보를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파일 타입에 웨이브가 보통 웨이브로 이제 많이 설정을 하고 이제 바운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돌비 애트모스 웨이브하고 괄호 돌비 애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돌비 애트모스 마스터 파일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이름으로 ADM BWF 파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 보시면 배드와 오브젝트가 있고, 돌비 애트모스에서는 10채널에 7.1.2채널, 그러니까 10채널이죠. 10채널에 배드가 기본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채널 중에서 118채널이 오브젝트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 오브젝트를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브젝트의 수량이 개수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제 프로툴 패널을 오브젝트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식이 안 나는 것이고요. 저는 오브젝트를 패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비에서 제공해주는 뮤직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 채널 값들을 이렇게 패널에 지정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이 프로툴 패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툴 패널을 이제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꺼준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운싱 모드에서 오브젝트 수량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걸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 패널을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오브젝트 수량이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툴로 이제 ADM BWF 파일을, 그러니까 돌비 마스터 파일을 이제 바운싱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툴로 이제 바운싱을 할 때는 프로툴 패널을 이제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을 한다 했을 때 이제 바운싱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프로툴 패널고요. 이 프로툴 패널을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제 프로툴로 바운싱을 하면 되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돌비에서 제공해주는 뮤직 패널을 이제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툴로 이제 바운싱을 하지 않고 돌비 마스터 파일로 이제 돌비 렌더러에서 녹화를 하고, 녹화를 한 소스를 바운싱을 돌비 마스터 파일로 이제 추출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채널 포맷으로 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프로툴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위쪽에 이제 LTC 트랙이 있는데요. 이 LTC 트랙은 그냥 억스 트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돌비에서 제공해주는 LTC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LTC 제너레이터를 인서트를 했습니다. LCT 제너레이터를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는 기본적으로 128채널 쓸 수 있고, 그 129하고 130채널을 2개를 더 플러스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129랑 130 채널은 LTC 신호를 싱크를 위한 LTC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랙을 만들고 LTC 제너레이터를 인서트를 하고 아웃풋을 129번이나 130번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툴에서 사용할 때는 플레이백 엔진을 돌비 오디오 브릿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버퍼 사이즈는 1024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툴에 세팅을 하고 돌비 렌더러 쪽을 보시면 일단 이제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셔서 여기 LTC 인풋 채널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119번이나 130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129번으로 했기 때문에 129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맞춰주시고요. 24프레임 프로툴에도 지금 현재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로 보시면 이제 돌비 렌더러 쪽을 보시면 프로툴과 이제 타임코드 싱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레코드를 누르게 되면 스탠바이가 됩니다. 돌비 마스터를 뜨기 위한 이제 스탠바이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프로툴 돌비 렌더러와 연결되어 있는 DAW를 플레이를 하시면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헤드폰 올리 모드로 지금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스트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레코딩을 하고 지금 레코딩한 그 돌비 마스터로 레코딩한 음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돌비 ADM BWF 파일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채널 포맷으로 추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툴을 스탑을 하시면 같이 이제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이 싱크 타임코드 싱크 버튼을 끄시고요. 지금 인풋에서 소스도 인풋에서 마스터로 바뀌었습니다. 돌비 마스터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이고요.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녹음한 파일이 돌비 렌더러로 녹음을 한 상태로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돌비 마스터 파일을 이제 녹음을 한 후에 보시면 익스포트 오디오라고 있습니다. 돌비 렌더러에서 제공을 해준 돌비 렌더러의 파일의 메뉴를 여시면 익스포트 오디오가 있고 여기서 ADM BWF 파일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돌비 마스터 이렇게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익스포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익스포트 सक्세스풀이라고 나오고요. 익스포트가 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DM BWF 파일을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렌더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렌더 모드가 있습니다. 리렌더 모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채널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보를 보시면
멀티 채널로 하나의 컨테이너에 이렇게 담기게끔도 할 수 있고, 멀티 모노로도 뺄 수가 있습니다. 멀티 모노로도 뺄 수가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설정을 하고 이제 추출할 수 있는데요. 멀티 모노로 빼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7.1.4 채널을 빼게 되면 12채널의 오디오가 네이밍이 이제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5.1 채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는 SMPT 규격을 따릅니다. 그래서 SMPT 규격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SMPT 규격으로 이제 컨테이너를 하게 되면 SMPT 규격으로 이제 하나의 파일의 순서가 그렇게 이제 할당이 되고요. 멀티모노로 이제 하게 되면은 네이밍이 다 트랙마다 네이밍이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종편실에 이제 영상과 같이 이제 어떤 콘텐츠에 들어가는 소스로 활용할 때는 멀티모노로 추출하게 되면 그 사용하는 그 콘텐츠에 사용하는 그 영상이면 뭐 최종 영상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그런데 이제 적용을 할 때 그 채널 네임에 맞춰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멀티로 분류해서 그 채널 네임에 맞게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SMPT 규격이든 필름 규격이든 멀티모노로 뺐을 때는 그 채널에 할당된 네이밍을 보고 이제 넣게 되기 때문에 그 채널에 그 맞는 네이밍이 정확하게 잘 들어갔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필름 규격이든 SMPT 규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채널에 맞게 네이밍이 잘 된다면은 그렇고요. 돌비 애트모스 렌더러는 SMPT 규격에 맞춰서 이제 그 채널이 할당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렌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돌비에서 제공해주는 포맷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이 스테레오고요. 5.0, 5.1, 5.1.2, 5.1.4, 7.0, 7.1.2, 7.1.4 이렇게 이제 BIN이 바이노럴입니다. 바이노럴이고 엠빅스 포맷, 엠비소닉 B 포맷인 엠빅스 포맷으로도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공해주는 포맷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면 9.1.6을 하나 더 해볼까요? 애드를 하게 되면 9.1.6이 나오고 익스포트 파일에 익스포트를 들어가시면 렌더에 들어가시면 아까 7.1.4까지 밖에 없었는데 9.1.6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9.1.6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원하는 채널 포맷을 이제 지정을 하고 추출을 하시면 그 해당된 채널 포맷에 값이 그 소스가 이렇게 바운싱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뉴를 설정하시고 일반적으로 멀티모노로 빼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을 것이고 돌비 애트모스 뮤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멀티 채널을 빼지 않고 ADM/BWF 파일을 플랫폼사에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면 그 플랫폼사에서 ADM/BWF 파일을 가지고 돌비 애트모스 코덱에 맞는 이제 돌비 애트모스에서 이제 제공하는 코덱으로 다시 디코딩을 해서 그 서비스하는 플랫폼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작업을 할 때 극장용으로 제작할 때는 멀티모노로 빼시면 됩니다. 멀티모노로 빼서 채널 베이스로 DCP 극장용 DCP 작업을 하는 곳에서 그 채널 정보에 맞게 그 오디오 소스를 넣게 됩니다.
일단 7.1.4 채널로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출한 소스이고요. 테스트 D 마스터 했는데 이게 ADM BW 파일입니다. 그리고 7.1.4로 추출을 한 소스입니다. 지금 LRC, LFE, LS, RS 이게 채널 넘버가 있죠. 채널 넘버가 네, 채널 넘버가 이 뒤쪽에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SMPT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 이렇게 멀티로 빼시게 되면 채널 순서하고 상관없이 그 컨텐츠에 적용할 때 이 채널 네임을 보고 컨텐츠에 넣기 때문에 맞게끔 그 컨텐츠에서 활용하는 그 소프트웨어의 기능에서 제공해주는 것에 맞게 이렇게 채널별로 이렇게 사운드를 넣게 됩니다. 넣게 되면은 넣게 되기 때문에 이 채널 순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채널이 한 컨테이너로 담겨 있을 때입니다. 한 컨테이너로 담겨 있을 때 필름 규격으로 할지 SMPT 규격으로 할지 그걸 정확하게 정해져야 되고요. 보통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SMPT 규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추출했을 때는 정확하게 채널 오디오 트랙에 맞게 네이밍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한 오디오 트랙 네이밍과 실제 오디오와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멀티로 7.1.4 채널 뺀 것과 돌비 마스터로 이제 추출한 것을 ADM BW 웹 파일로 추출한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을 다시 하나 만들고요. 빈 프로툴 세션에서 한번 추출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DM BW 웹 파일 같은 경우는 세션 데이터로 이제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웨이브 파일이지만 세션 임포트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7.1.2 배드 트랙 하나와 오디오 트랙 2개, 오브젝트 2개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수가 많아지면 이제 트랙이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활성화를 해주시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드폰 올리 모드로 바꿔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왼쪽에 채널을 보시면 정확하게 ADM BW 파일로 추출한 값이 이렇게 초기에 이제 애트모스 뮤직 패널로 작업한 소스 그대로 구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이노럴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헤드폰 올리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툴 패널로 작업하지 않았는데 프로툴 패널로 이렇게 하고 해서 이제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오른쪽 화면이 프로툴 패널이고요. 돌비 애토모스 패널이고요. 돌비 애토모스 작업을 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이렇게 돌비 렌더러로 이렇게 레코딩을 한 후에 레코딩한 이제 마스터 파일을 가지고 돌비 또 다른 마스터 파일인 ADM/BWF 파일로 이렇게 렌더링을 할 수가 있고, 렌더링한 소스를 프로툴에서 세션 파일로 오게 되면 패닝한 정보가 그대로 이렇게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M/BWF 파일이 돌비 애토모스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일반 돌비 애토모스 작업이 된 상태에서 그 다른 프로덕션이나 이제 뭐 추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ADM/BWF 파일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최종 돌비 애토모스 포맷으로 코덱을 하기 위해서 이 ADM/BWF 파일을 제공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비 애토모스 뮤직 같은 경우는 이 ADM/BWF 파일을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7.1.4 채널 멀티로 추출한 파일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보시면 순서대로 LR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트랙에다가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LRC, LFE, 그리고 LSRS, LSR, RSR, LTF, RTF, LTR, RTR. 보통 이제 그 다채널 오디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대칭이 되는 채널하고의 그 밸런스가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LR과 C와 이렇게 대칭이 되는 채널들이 좀 비슷하게 이제 정보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패너가 이제 모노로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밸런스가 나오진 않을 텐데,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네이밍과 실제 오디오 트랙과 이렇게 맞게 매칭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스테레오 그 음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 스테레오 음원이 이렇게 대칭이 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추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을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돌비 애토모스 7.1.4 채널 같은 경우도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ADM/BWF 파일을 렌더링을 하고, 그리고 원하는 채널 포맷으로 이렇게 멀티로 추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로툴 상에서도 ADM BW 파일로 출출을 할 수가 있고 그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툴 패널을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프로툴 패널을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활성화하고 패널을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옆에 파란색 연두색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황색이 되면서 이 주황색 패널을 오브젝트 패널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프로툴상에서 ADM BW 파일을 추출했을 때 오브젝트 수량이 정상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프로툴 패널을 사용했을 때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돌비에서 제공해주는 돌비 패널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오브젝트 그 수량이 오브젝트 값이 이제 확인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비 애트모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N 채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